둘이 앞에 야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지난 한 주가 지나면서 선두권 순위 싸움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 L2에서 L기2로 지금 바뀌면서 3강 체제 만들어졌는데 승차가 거의 안 나요. 그렇죠. 1, 2위 차이 0.5경기, 3위 차이 1.5경기.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1위를 계속 지켜오던 기아가 두 번의 루징 시리즈 그렇죠. 겪으면서 조금 떨어졌고 승차가 좁혀졌습니다. 이 세 팀이 어떻게 매치업 될지 어떤 순위 싸움을 벌여갈지 굉장히 관심이 모이는데 이 세 팀의 이야기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LG 입장에서 연경엽 감독 지금 1등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LG가 디펜딩 챔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발톱을 그 계산한 것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꺼내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움츠러들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엄살을 좀 보였는데 연경엽 감독 그 시점에서 뭐 기아를 보는 시선 변화랄까요? 그런 게 감지가 돼요. 제가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잠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지정학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 감독님하고는 조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말 정도,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히 워딩을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좀 페넌트 레이스 1위가 올해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 감독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5위 연절이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배경은 뭐 외국인 투수죠, 기아. 크로우. 내일이 굉장히 견고했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투수가 로테이션이 잘 돌아갈 경우에는 뭔가 빈틈을 파고들기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길게 보자면은 LG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2위 정도로 아마 가을 야구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런 대비도 하는 느낌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충일이죠. 6월 6일 날 그 영경엽 감독 뭐 다시 뵙고 조금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분위기 변화가 감지돼요. 뭐랄까 표정도 좀 바뀌지 않았어요? 표정은 뭐 바뀐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기아 외국인 투수 크로우가 뭐 지난 5월 9일 날 부상으로 이탈하죠. 하고 최근에 이제 수술 결정했잖아요. 돌아오기 어렵죠. 그리고 이의리 선수 뭐 선발의 한 축이었는데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소식 알렸잖아요. 제가 뭐 정확히 워딩을 전달드리긴 어렵지만 뭔가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볼 때 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기 문제지. 기회는 올 것 같다. 기아에 약간 빈틈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였는데 굉장히 며칠 사이에 그 찬스가 온 거죠. 일단 기아를 따라잡는 성공을 했는데 이 LG의 잠실 라이벌 혹은 한지붕두 가족 이웃팀인 두산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아요. 두산을 바라보는 시점은 좀 어떤가요? 영경엽 감독 시선에는 두산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기아만 따라잡겠다 했는데 두산이 막 치고 올라왔으니까. 영경엽 감독이 최근에 했던 말씀 중에 인상적인 코멘트 하나가 있는데 그 두산 불펜을 보면은 작년에 LG 불펜하고 비슷한 것 같다. 작년 LG? 그러니까 작년에 LG 우승팀이잖아요. 엄청 셌죠 불펜이. 작년 LG 불펜이라면 뭐 함덕주, 뭐 김진성 같은 중참 고참도 있었지만 그 유영찬 선수, 박명근 그리고 백승현 같은 젊은 어깨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그렇죠. 숫자가 뭐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지금 올해 두산이 보면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나이를 한번 볼까요? 출생연도 2005년생 김태견, 2003년생 이병헌, 좌완 이병헌, 그리고 2001년생 최지강 같은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불펜에 어떻게 춤을 두껍게 만드는 그런 뭐 변화, 구성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영경엽 감독 눈에도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김태견 선수는 최근 6경기에서 뭐 방어율 0. 한 점도 안 주고. 피안타율도 좋고요. 1홀도 1세이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불펜의 신구 조화 이런 게 구성이 되면은 여름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7일 금요일 경기 잠실 두산 기아전 가서 이제 양팀 더그아웃 살펴보고 선수들 몇 명 만나보고 했는데 이승엽 감독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달랐어요. 이승엽 감독이 어떤 그 자신의 팀 두산의 불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긴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지강, 이병헌을 중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네. 정철원 선수가 가세하고 홍건희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태견, 정철원, 홍건희가 모두 마무리로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승기를 잡았을 때 과감하게 승리를 위해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네. 자신감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승엽 감독한테. 네. 이승엽 감독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위기인데도 이 표정과 이 말투에서 불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느껴볼 수 있었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특히 그날 경기 최지강 선수의 공을 좀 유심히 봤는데 최지강 선수가 속구의 힘도 좋은데 커터와 슬라이더를 굉장히 층위를 주면서 커터를 붙이고 슬라이더를 백도어처럼 이제 좌타자 상대로 이렇게 쓰는 모습 보고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효율적인 투구를 한다. 그게 뭐 양의지와의 시너지일 수도 있는데 야 굉장히 어려운 커터랑 슬라이더를 동시에 잘 쓰기 어려운데 그걸 굉장히 잘 쓰는 모습 보면서 이거 꽤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두산은 그 시범 경기에서 무패행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명석 LG 단장이 가장 유심히 봤던 팀이에요. 유심히 봤다는 거는 신경 쓰인다는 그렇죠. 신호죠. 예. 근데 그때도 차 단장께서 주목했던 대목이 바로 두산 투수 구성의 변화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 되지만 네네. 시즌이 길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사상 최초의 LG 두산의 한국 시리즈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좀 사실 보여집니다. 확실히 두산이 확실히 올라온 측면이 있고 LG 기아의 전력이 탄탄한 가운데 세 팀의 어떤 승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오러질 텐데 아직은 절반은 넘지 않았잖아요. 시즌이 그렇죠. 좀 남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시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딱 타이밍이 왔을 때 확 치고 도망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힘을 아꼈다가 뭐 후반에 치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옛날에 김성근 감독 SK 시절 보면 벌 수 있을 때 상대가 좀 힘들고 지쳤다 싶으면 그냥 확 치고 나가서 맞습니다. 승차를 벌려놓는 전략을 쓰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염경엽, 이병호, 이승엽 이 감독들은 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세 팀 모두 네. 그렇게 독주 체제로 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혼자나니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뭐 영경혁 감독하고 이범호 감독 모두 지금 8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이 비슷해요. 이게 뭐 왜냐하면은 두 팀 모두 좀 자체 진단 결과를 볼 때 베스트 전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7월, 8월이 지나갔을 때 그 LG나 기아 모두 뭔가 완성도 높은 전력으로 좀 뭐 승부를 걸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요. 8월이라는 게 사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 투수 구성표. 아무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런 거. 부상 선수의 복귀와 외국인 선수의 강화. 그렇죠. 이런 걸 그리고 텐데. 뭐 트레이드도 적정 시점에 할 수도 있죠. 7월 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월이라는 게 그 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각으로 볼 때 그런 신호도 담겨 있는 것 같다. LG도 사실은 메인 투수 둘에 대한 교체 이슈가 있었고 맞습니다. 기아도 지금 알드레드 데려오긴 했지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인 이슈는 두산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두산은 그럼 확 치고 나갈 준비를 할까요? 뭐 두산은 또 뭐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치고 나가겠죠. 근데 아직 알칸타라가 복귀 후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승엽 감독도 8월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하더라고요. 그 LG나 기아와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죠. 이승엽 감독은 그 최근에 두산 흐름이 좋잖아요. 네. 지치지 않고 좋은 스태미나를 유지하면서 그 흐름을 여름까지 끌고 가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불펜을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두산이 네. 뭐 선발 공백이 좀 꽤 있었잖아요. 있었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빠져 있었고 당초에 기대했던 최원준 선수 부진했어요. 그리고 우한 김동주 선수 성장 기대했는데 2군에 갔다가 지난 일요일에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진 문제에 조금 고민이 있었고요. 그 빈자리를 불펜으로 막 끌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산 불펜이 상당히 좋은 수치를 남겼잖아요. 평균 자책이 4.15 리그 1위입니다. 가장 세요. 그런데 불펜 이닝이 286.1이닝으로 가장 많아요. 리그에서 불펜 수가 가장 많아요. 이승엽 감독도 그 대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승엽 감독이 독한 야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승엽 감독은 사실은 성품 자체가 조금 착한 쪽이고 홈런은 예전에 많이 쳤지만 착한 야구 했죠. 그랬는데 지금 감독으로서 지난해와 올해 다른 게 독해졌다는데 불펜의 피로도가 높다고 해서 불펜진의 그 피로도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이닝 수를
빼는 그런 야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선발진의 어떻게 그 재건, 네. 선발진 재건 통해서 불펜 부담을 줄이는 뭐 이런 방향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이제 알칸타라 선수 올라오고, 네. 예, 그리고 뭐 김동주 선수, 최원주 선수 회복해야죠.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선발이 좀 더 길게 예. 끌어주면 불펜의 어떤 스태미나를 관리하면서 예. 힘을 이제 축적해서 이어갈 예. 수 있다. 이런 계산. 맞습니다. 작년에 뭐 두산은 7월인가요? 11연승 한 다음에 전반기 막판에 확 올라갔죠. 네, 5연패로 뒷걸음 쳤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지금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금요일 날 예. 이승엽 감독 만났거든요. 이승엽 예. 감독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물어보는데 독한 야구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 독한 야구의 흐름 중에 불펜을 좀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NC와 3연전 할 때 퇴장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감독 퇴장 선수 시절엔 퇴장 한 번밖에 안 당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때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급을 빼는데 그 감독 퇴장 2번 냈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밖에서 TV를 경기를 보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 착한 선수 이승엽 홈런 치는 이승엽이 아니라 2년 차가 되면서 감독 이승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과거 요미우리에서 오랜 그 요미우리가 굉장히 강팀이던 시절에 주축 선수로 활약을 했으니까 네. 요미우리의 시즌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고 느꼈을 텐데 그때 요미우리 운영과 지금 두산의 운영 어떻게 다르다고 보냐 했더니 일본 야구는 좀 다르대요. 네. 특히 요미우리는 거의 매 경기 몰아넣는 네. 이런 시즌 운영을 했다면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펜이 많이 썼으니까 요 스태미너를 잘 관리하면서 이승엽 감독도 이제 8월 이후 승부 예.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 듭니다. 예, 실제로 예. 이제 감독도 2년차 되고 시즌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좀 쌓이고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이승엽 이범호, 염경현 모두 이제 8월 이후 지금은 이제 있는 전력으로 잘 버티기를 하다가 8월 이후에 승부인데 요 8월 승부수를 가기 위한 이제 변수.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변수 뭐가 있을까요? 예, 뭐 LG는 줄곧 얘기가 나왔던 외국인 투수 둘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일단 물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혁 감독도 당분간 코멘트 안 하겠다고 선언했죠. 잘하잖아요. 예, 예. tren이랑 엔스랑 다. 예, 이건 뭐 잠재적으로는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기아 네. 외국인 그 대체 카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네. 알드레드. 첫 선을 보였죠. 그리고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좀 아쉬움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OPS가 0.781에 기대치보다는 조금 안 예, 돼요. 그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3. 예, 승리에 보탬이 안 된다는 예, 뜻인데. 근데 이봉호 감독하고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네. 이봉호 감독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수가 자기 밸런스에 자기 타이밍에 나오는 안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복잡한지 이게 이제 뭐 이유를 찾자면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걸 자기 타임에 자기 밸런스에 나오는 안타 수가 많아야지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경기 그리고 한 달 뒤가 기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제가 시선을 좀 느꼈습니다. 타석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약간 실수하지 예, 말아야 될 실수들이 예. 나오니까 맞습니다.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 심재학 기아 단장은 미국 출장 중인 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자극일지 결단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극은 LG가 일단 한번 성공을 했는데. 예, 그래서 뭐 교체라는 거는 뭐 마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이슈는 그 조금 아직 시간이 예, 있으니까. 갖고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드레드가 이제 첫 등판을 했어요. 예. 윌크로우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로 했으니까 알드레드 첫 등판했는데 결과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호 기아 감독이죠. 네. 그래서 알드레드 등판일 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네, 토요일 경기 전에 뭐 알드레드 얘기하면서 뭐 덕담 삼아 네. 첫 등판이라 결과도 좋아야 할 텐데요. 네. 하고 또 잠실 경기가 기아가 오면 관중이 좀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진짜 시끄럽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뭐 분위기 어떻게 적응할까 등등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범호 감독은 결과 얘기를 제가 꺼냈더니 다른 각도에서 좀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점점점이었는데 그날 알드레드가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이닝 6실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알드레드 피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봉호 감독이 알드레드 피칭 내용을 보고 장단점을 이제 진단을 하는데 네네. 구위나 이제 구성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우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볼 배합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네네. 저는 그 기아 지금 에이스죠. 네. 제임스 데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일도 초반에 시범 경기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날짜 찾아봤는데 3월 14일 네. 시범 경기 잠실 두산전이었어요. 3.1이닝 8안타 6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요, 알드레드랑?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예, 기아 이제 우승 도전한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날 제가 이범호 감독 만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범호 감독이 당시에도 뭐 결과도 결과지만 뭔가 그 내용, 피칭 구성 볼 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는 한두 달은 봐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네일 선수가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빠르게 적응했어요. 예, 그래서 네. 알드레드 선수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기대를 아주 꺾을 뭐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사실 네일 선수랑 알드레드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둘 다 약간 9위 뭐 네일 선수 9위도 좋지만 9위로 완벽하게 승부한다기보다는 공의 무브먼트를 승부하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공 끝에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네일이 초반에 어떤 리그 좋은 적응에 있어서 그렇게 안 좋은 장면 보였다면 알드레드도 그런 과정을 살짝 거치면서 빠르게 안정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네일이 한번 겪었던 경험을 알드레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일 하니까 네. 네일도 사실 변수예요. 아, 네일. 예.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 네일을 그 지켜보는 네. 눈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 경쟁 구단들의 시선이 분석. 예, 네일의 여름 예, 썸머가 어떨까. 그런데 네일 선수가 지금 13경기 나와서요. 네. 7승 1패 평균 자책이 1.82예요. 지금은 거의 패디예요. 베스트 네. 베스트. 근데 그 네일의 스태미너를 어. 주시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물밑에서. 다른 구단에서. 예. 근데 지난해 트리플 A에서 네일 선수가 주로 불펜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풀시즌을 선발로 소화할 때 어떨까 이런 시선이 있는 그런 거예요. 영향이 있을 수 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한 경기를 이렇게 흐름을 보더라도 네. 15구 초반에. 예, 1회 등판에서 15개까지는 피안 타율이 지금 그 누적 통계를 보면은 1할 7푼으로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냥 거의 완벽하네요. 네, 그런데 75구가 넘어가면 대부분 투수가 떨어지지만 네일 선수는 3할 때까지 지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체력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어갈까? 그리고 기아가 이 대목을 어떻게 좀 관리나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좀 이렇게 돌파할까? 이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진짜 이봉호 감독이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하다면 내일 한 텀 쉬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예. 붙은 상황에서 2위도 없고 예. 알드레드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이스를 한 텀 쉬게 해준다. 예. 이거 진짜 어려운 결정일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방망이도 좀 쳐줘야 되고 기아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 보고 어떤 판단을 한번 하지 않을까? 예. 그 기아는 선발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펜도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5월달에는 불펜이 완벽했는데 6월달부터는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 나오거든요. 그 달리면서 이제 불펜 부담도 조금 늘었고 이닝 관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그 이번 몸도 워낙 잘하니까 각 투수들의 이닝 관리는 잘 돼 있는데 흐름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감독이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실 7일 경기에서 두산과의 불펜 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두산에 막 최지강, 이병헌 때려 박을 때 이쪽에서 움직임이.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앞두고 정혜영 선수를 만나봤어요. 기아 마무리. 그러니까 기아는 마무리 쪽에서는 이제 확실히 우위를 갖고 있는 리그에서 가장 센 마무리가 이제 정혜영이잖아요. 그래서 정혜영 선수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날도 이 마지막에 롯데랑 경기에서 막 이기고 있다, 쥐고 있다가 따라붙고 뭐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뒤집으면서 정혜영 선수 급하게 투입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그때 몸 어떻게 푸냐, 어떻게 준비를 하냐, 마무리수의 마음가짐 이런 거 물어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정혜영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정혜영 선수 MBTI가 어떻게 돼요? 당황했겠네요. 네, 진짜 이상한 기자 형님 오셨나 그랬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MBTI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뭡니까? ISFJ. ISFJ. IFJ라고 부르죠. 아, 그럼 뭐 어떤 성향인가요? 일단 이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ISFJ는 용감한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이 마무리 투수랑 딱이다. 예. 이런 느낌 드는데 정영 선수한테 ISFJ 딱 듣자마자 그러면 마무리로서 완전 딱인데요. 그랬더니 그게 왜 마무리로 딱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영 선수는 약간 그 F 쪽이 좀 걸렸나 봐요. 네. 투수는 좀 더 냉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마무리 투수는
이 팀 동료에 대한 공감 예. 이런 것들을 책임감을 지고 딱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게다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마운드에서 딱 외롭게 버텨내는 힘 예. 이런 거는 딱 이프제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 그날 그래서 7일 경기에 정영 선수가 10회에 올라왔어요. 전날도 어려운 상황에서 1점 차 막아내고 그리고 또 10회에 올라왔거든요. 10회에 올라왔는데 초구를 딱 보는데 속구가 145가 나오는 거라서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석환 선수한테 2루타 맞고 1사 말로 위기까지 몰렸는데 그때 정영 선수가 막아내더라고요. 예. 그날 컨디션이 구속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효과적으로 변하고 쓰고 몸쪽 공 잘 쓰면서 3루 땅볼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서 정영 선수가 이제 리그 톱 마무리로서의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갖추고 예. 경기 운영도 갖췄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 기자 네. 보시기에 네. 지금 저희가 3강 얘기했잖아요. LG, 기아, 두산. 예. 네. 올해 한국 시리즈 매치업 1순위는 어딜까요? 네, 세 팀을 다 봤는데 예. 진짜 장점들이 굉장히 뚜렷한 팀이잖아요. 예. 그리고 싸울 줄 아는 힘을 가졌고 그래도 지금 시점으로 고민하자면 저는 LG랑 기아 LG 기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으로서는 예. 예. 세 팀 봤을 때 두산도 불펜이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저는 항상 공격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거 고려하면 LG 기아의 방망이 그리고 그 중심 타선에서의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LG와 기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뭐 비슷한 LG 기아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전망할 때도 가장 올해 1, 2위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저희가 분류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LG 기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뭐 두산 기아, LG 두산 그 다음 순위를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시즌이 시작됩니다. 예.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 1, 3위 이렇게 촘촘하게 붙으면 매일매일이 천국이고 매일매일 지옥이 될 수 있는 시즌이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그 덕분인지 잠실구장에 팬들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녹화 기준 어제 백화점에서 저 보고 인사해 주신 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최강 볼펜 잘 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의 힘 얻어서 열심히 5천 원 녹화하고 한 분 취재하고 나왔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넣을까요? 자, 여러분의 응원 잘 마음에 새겨서 야구장 안팎의 재미있는 이야기 깊이 있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